네, 서울의 도심이라고 알려진 지역이죠. 바로 중구로 왔습니다. 신당동 재개발 지역인 신당 8구역과 9구역인데요. 자, 오늘은 먼저 상세한 위치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신당 8구역과 이제 신당 9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즉 서울의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든지 명동, 동대문 등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행정구역입니다. 이런 도심권의 그 신당 8구역과 신당 9구역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도심권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도심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라는 큰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신당 8구역과 9구역 투자 포인트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 주요 업무 지구와의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5호선, 6호선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의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심 속 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교통이 아주 우수한 지역임과 동시에 직주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자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말미에 교통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당 재개발의 경우 다양한 노선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자, 신당 재개발 구역의 교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제 교통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교통을 보려면은 그 각 재개발 지역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신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지나다니고 있는 청구역 바로에 붙어 있는 초역세권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청구역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양쪽으로 신당역, 3호선, 약수역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당 8구역은 2, 3, 5, 6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당 9구역 교통 부분인데요. 여기 또한 이제 6호선 버티고개역과 1분 거리 초역세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3호선 약수역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강남과 이어주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당 8구역하고 이제 9구역은 이제 차량으로도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요. 동호대교를 지나서 이제 금호터널 지나면 바로 이제 왼편으로는 신당 9구역이고요. 오른편에는 신당 8구역입니다. 네, 신당 8구역과 9구역 모두 교통의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도심이나 강남권으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워낙 교통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네, 신당 8구역은 초품화 아파트라고 하죠. 청구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이제 아파트 선호도를 조사해 보시면은 초품화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향후 학군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신당 8구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품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정말 아파트로 향후 기대 수요가 정말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당 재개발 구역. 자, 9구역의 경우는 좀 고급화로 진행된다라는 소문, 좀 이야기 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가요? 어떤 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신당 9구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남산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7층 이하로 지을 예정인데요. 7층 이하로 짓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가 없다는 게 특징인과 동시에 장점입니다.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남동과 약수동 고급 빌라촌이 인접해 있고요. 남산이라든지 이제 반야트리, 신라호텔 고급 주거 활동 지역으로도 이제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아파트를 고급형으로 짓기 때문에 명품 아파트가 될 전망입니다. 좋네요. 말씀만 들어보면 진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또 다른 생각으로 들어보면은 우리 조합원분들의 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상당히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고급화로 짓는다고 이제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많이 세우고 있어요. 전략적인 거를. 근데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해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일반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검토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부담이 많다. 그렇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재개발로서 아파트를 짓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고급 빌라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데요. 근데 이거 빌라라고 해도 이제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이 엄청납니다. 당장 한남동에 보면 뭐 유엔빌리지, 나인원 한남, 뭐 그리고 한남더일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우리가 진짜 입 다물어지지 않는 금액대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신당 9구역이 이런 고급 빌라 이런 컨셉들과 똑같이 이어지면서 이제 남산장 밑에 있는 그런 고급 이제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서 이제 되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정말 차원이 넘어가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중심 지역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827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적인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당 9구역의 경우는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건설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신당동 지역들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신당 8구역과 9구역은 그 도심권과 강남권의 직주 근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중교통 이용으로 종로는 6분, 이태원은 7분, 그다음에 압구정동은 16분 등 도심권과 강남권 접근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 아파트 가격 형성이 잘 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주 근접성의 경우는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당 8구역과 9구역 사업 진행 속도,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신당 8구역은 총 건립 세대수 약 1,200세대고요. 조합원 수는 약 630여 명으로 그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좋은 구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2019년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신당 9구역은 그 2018년도 작년이죠. 작년 4월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득했고요. 총 건립 세대수 340세대, 조합원 수는 약 170여 명이고요. 특징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급화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진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신당 8구역 물건인데요. 그 대지 29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16.1평, 매매가는 약 8억 원이고요. 전세가 8천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신당 9구역 물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 9평이고요. 전용 면적 6.3평이고요.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 나온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투자 비용은 약 3억 3,5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워낙 재개발 지역에 임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죠. 간략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개발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보통 타이밍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약간 침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향후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공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후가 되면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나중에 2022년, 3년, 4년도 이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지금의 투자 적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